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8번은 143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BAM은 어디서든 비즈니스를 통해 그 지역에 도움과 변화를 줄 수 있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도 좋은 모델이다. 또한 선교사의 비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던 카투만두의 외곽 지역에 공동체로서 음식점을 열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보나체라는 이름으로 식당 겸 카페를 오픈하였다. 마침 빗소금교회 출신의 다른 형제 한 사람이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네팔에 와서 카페를 열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식당을 겸한 보나체는 우리 부부와 최선교사 부부 그리고 그 청년을 앞에 5명이 동역했는데 같은 교회 출신이 아닌 사람은 최선교사뿐이었다. 나는 낮에는 학교 일을 하고 저녁엔 식당 일을 거들었다. 보나체는 스페인어로 좋은 친구, 괄호 열고 good friend, 괄호 닫고 라는 뜻이다. 친구를 뜻하는 스페인어 체와 좋다, 괄호 열고 good, 괄호 닫고 라는 뜻의 라틴어 보나의 합성어다. 중남미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체가 같은 단어이다. 보나는 라틴어에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이 식당의 이름은 현지인들과 좋은 친구로서 함께 하자는 의미로 지은 것이다. 그런데 네팔 사람들은 보나체를 네팔어로 이해하였다. 알아보니 네팔의 한 종족의 고대 언어 중에 보나체가 있는데 그 뜻이 놀랍게도 집밥이었다. 보나체는 우리 두 선교사가 가정의 공동체 사역자이자 팀 사역이 되었다. 그들 부부를 내 사역의 조수나 후계자처럼 여겼다면 단순히 학교의 보조교사나 허드렛 일을 시키는 일부터 시작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도 네팔 학교에서 현지인들에게 적용한 것처럼 다른 개념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 나는 보나체에서 요리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주방에서는 최선교사가 요리를 주도했다. 나는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어머니 덕분에 요리하기를 원래 좋아했는데 특히 네팔에서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인도와 네팔 쪽 음식이 내 입맛에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교사라면 현지 음식에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게 기존 상식이지만 나는 거꾸로 현지 음식을 나와 현지인 모두의 입맛에 맞도록 연구하기로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선 내가 먹을 음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일단 입이 짧다. 학교 예배 시간에 교사들에게 나는 네팔 음식을 거의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야 라고 대놓고 말한 적도 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네팔에서 맛집이라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현지인의 음식을 나도, 즉 한국인도 먹을 만하게 실험해서 만들었다. 보나체에서 파는 음식은 내가 그렇게 해서 개발한 것들이다. 내가 만든 음식을 현지인이 좋아해 줄 때 기뻤다. 먹어보니 맛있다며 단골이 된 현지 손님도 많다. 두 남자가 경험한 주방의 영성. 최선교사 부부는 카투만두 외곽의 시골인 버티켈로 이사가기 전까지 1년 반 넘게 같이 보나체에서 일을 했다. 식당 일을 하면서 별도의 언어 교육과 현지 적응을 위한 기간을 가질 필요 또한 별로 없었다. 아내 이선교사는 이미 네팔에서 몇 년간 사역했던 사람이라 네팔어에 익숙해진 상태였다. 홀서빙과 주문은 그녀 담당이라 손님을 응대하고 현지인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네팔어는 더 능숙해졌다. 초기에는 최선교사만 어학원에 다녔다. 최선교사는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주방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식당이 우리에게 특별했던 건 선배 선교사의 경험과 영성이 자연스럽게 후배 선교사에게 공유되는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주방 일을 주로 남자들이 하면서 두 남자가 주방의 영성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유익했다. 나는 최 선교사에게 네팔이 어떻고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하고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선교사로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주방은 선교학교 같은 딱딱한 이야기를 나눌 공간도 아니었다. 나는 팔을 자르고 그는 물을 자르면서 같이 요리하다 보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생각했던 선교 철학과 경험이 자연스레 전해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선교사가 중앙아시아에서 이민교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작은 것에 순종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네팔에 와서도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걸 실천하고 더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 말에 귀 기울여 경청했던 것 같다. 나 또한 최 선교사를 초청할 때 한국에서 뭘 준비할 필요가 없고 일단 와서 보고 뭘 할지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강을 건널 때 흔들리는 다리로 건너왔더니 위험하더라. 너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튼튼한 다리로 건너오라 하는 식으로 말해주었다. 그렇게 내가 실수한 경험까지 말해주었더니 더 쉽게 적응한 것 같다. 안정적인 일만 하고 만족하기보다 항상 도전할 수 있도록 위를 보게도 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있을 때 자주 쓴 단어가 돌파였다. 그건 여기에서 내가 처음부터 경험한 키워드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도전한 경험을 현지 청년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게 되었다. 최 선교사 부부는 카투만두 외곽의 시골에서 사역하는 도전을 해보았기 때문에 현지인 청년들이 외국에 가려고 할 때 용기를 북돋워주곤 하였다. 네팔 청년들이 외국에 가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에 가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하고 준비하고 도전할 게 많다. 한국 청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네팔 청년들은 외국에 가기가 좀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했던 도전, 즉 한국에서 네팔로 온 과정과 여기서 해내고 있는 일 등을 말해주면서 그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곤 한다. 새로운 사역을 향한 돌파. 이들은 네팔에 온 이듬해 8월에 둘째 시아를 출산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8년에 자동차로는 15분가량 가야 하는 버티켈로 이사갔다. 동역의 현장. 함께 요리를 연구하는 최재원 선교사와 저자, 괄호 열고 좌측 사진, 괄호 닫고. 이양수 선교사가 만두 공장에서 현지인들과 김치를 담고 있다. 괄호 열고 우측 사진, 괄호 닫고. 최 선교사 부부는 네팔에 오자마자 카페 일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 가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선교사가 없는 곳으로 가서 사역하고 싶었던 참에 내가 새로운 사역을 향한 돌파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도전한 것이 이사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버티킬은 우리가 살던 곳에서 거리는 멀지 않지만 깡시골이나 다름없는 동네였다. 밤에는 치타 같은 야생동물들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보나모모라는 만두 공장과 가게를 열고 현지인을 채용하였고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간 동네는 군 네이버스라는 NGO가 10년 가까이 어린이 개발, 괄호 열고 차일드 디벨롭먼트, 괄호 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곳이다. 아이들을 1대1로 결연시켜 후원하고 방과 후 교실을 열어 도서관을 비롯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해왔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NGO가 철수한 다음 건물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나는 그 지역이 낙후되고 여전히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NGO가 털을 잘 닦아두었다고 판단했다. 씨가 뿌려지고 경작된 곳이니 이제는 열매를 맺는 역할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략적으로 사역하자고 최 선교사 가정에게 그 지역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감사하게도 순종하였다. 물론 만만한 사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그곳에서 살면서 거둔 열매는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불과 몇 년 만에 만두 사업을 정착시켰다. 현지인 스스로 교회를 설립하는 열매도 거두었다. 만두 가게를 통해 과부와 빈곤층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는 효과도 있었다. 최 선교사 부부는 처음엔 현지인 가정과 그곳에 같이 갔다. 최 선교사가 살던 집에 주인집 청소를 도와주던 자매와 그의 남편이었다. 그들은 최 선교사 부부와 친하게 지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상태였다. 그 가정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오래 처해 있었지만 우리는
너희도 받기만 할 게 아니라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도전했다. 그 남편은 가구 공장의 목수이다. 지금은 버티겔에서 공장을 경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전도하며 살고 있다. 최 선교사 부부는 버티켈에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하루는 옆집에서 식구들끼리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집의 할아버지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병원에서도 포기할 정도로 위독해진 상태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탓을 하다가 불화가 생긴 것 같았다. 그들이 최 선교사 부부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 선교사 부부는 그 할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살아나게 해주었다. 그 가정은 선교사 부부와 같이 일하게 됐다.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힌두교도가 많은 그 동네에 할아버지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다. 최 선교사 부부는 그 일을 통해 가정 회복에 대한 소명을 받기도 했다. 그들이 가본 시골 지역은 남편들은 놀고 아내들이 일하고 있었다. 남자의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었다. 가정을 회복하려면 일단 여자들이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만두 가게를 연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만두를 만들어 본 적도 장사를 해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갔던 현지인 자매가 만두 장사를 해보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김치만두를 만들기로 하고 김치 공장도 만들었다. 공장을 통해 현지인을 다수 채용했다. 현지인을 뽑을 때도 선교사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현지인이 직접 뽑게 했다. 그 일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현지인들을 만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최 선교사 가정이 코로나 기간을 포함해 4년 동안 그 동네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일들을 설명하자면 별도의 책을 써야 할 것 같다. 목사도 아닌 30대 젊은 부부가 그런 곳에 들어가 불과 4년도 안 돼 그토록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부는 2020년에 셋째 시온을 출산했는데 아이 셋을 키우며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나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선교회에 보고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와서 보라고 소개한다. 상하관계가 아닌 존중과 책임.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두 가정이 이루고 있는 동역에 관한 것이다. 우리 관계는 일반적인 선임 선교사와 후임 선교사의 모델과 다르다. 보통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선배의 선교 노하우가 후임 선교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다. 서양 사람들이라면 매뉴얼을 만들고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을 선택하겠지만 한국 사람은 권위와 위계 질서를 따라 일하고 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로 관계를 맺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 오는 긴장은 선교지에서 팀 사역을 이루기가 어려울 수 있다. 나는 좀 다른 제3의 방식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 부부는 최 선교사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무슨 결정이든 그들 스스로 하도록 했다. 우리가 주도하고 싶고 주도할 수 있어도 주도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우선 뭔가를 먼저 결정해주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 그렇게 상하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오래 같이 해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보나체 식당의 운영에서부터 그 원칙을 적용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정이 함께해온 세월이 언 7년이 넘었다. 나는 2022년에 BAM 사역을 후원하는 국제적 기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 자금을 얻어 언약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4층 건물을 임대했다. 최 선교사 부부가 일하던 시골 지역의 상권이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고 그 지역의 직원들도 시내로 나와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금을 얻어 시내에 건물을 확보하고 새롭게 보나체를 오픈하기로 한 것이다. 보나체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건물을 확보하는 자금을 받아온 건 나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일은 그들에게 위임했다. 그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그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조급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이고 동역자이며 무엇보다 가족이므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책임은 내가 진다고 말하지만 사실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은 최 선교사 부부가 더 간절하게 느끼고 있다. 특히 건물 전체 임대료가 만만치 않은데 네팔의 임대문화는 3개월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것이다. 재정이 빠듯할 때 건물주가 선납 요청을 하면 부담스럽다. 그럴 때 그를 설득하는 일은 내 역할이 아니다. 살림꾼인 이 선교사가 나서서 해결한다. 보나체 키즈카페의 풍경. 이양수 오신의 선교사와 보나체의 네팔인들이 한국에서 방문한 손님에게 리본 공예를 배우는 모습. 건물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그들이다. 건물의 1층은 보나체, 2층은 키즈카페, 3층은 공유학원, 4층은 한국의 NGO가 임대에 쓰고 있는데 키즈카페와 공유학원에 대한 아이디어는 내가 낸 것이다. 하루는 보나체 레스토랑 안의 카페 운영권을 현지인 자매들에게 넘기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나에게 통보했다. 네팔 자매들의 힘으로 카트만두 시내에 소위 목 좋은 곳에서 가게를 열기란 어렵다. 따라서 현지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해온 선교적 비즈니스의 모델을 최 선교사 부부가 생각해낸 것이었다. 사실 카페는 음식과 음료를 같이 판매하는 레스토랑 매출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마진이 가장 높은 것이 음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걸 나에게 상의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정한 것이다. 이러면 보통의 한국 사람들끼리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 건물을 얻기 위한 펀드를 내가 받아온 것인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를 배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우리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지만 둘째는 내가 그들의 결정에 대해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성경적으로 해석해주는 역할만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자립하고 유지해 나갈까가 사업의 목적이지만 선교사가 하는 선교적 사업은 달라야 한다. 그것에 대해 고민하던 그들이 찾은 해답이 바로 1층 공간의 일부를 네팔 자매들에게 내준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이 공간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나체 공간이 현지인에게 창업 인큐베이터로 사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후임이 결정할 자유. 2층에 키즈카페를 만들자고 한 것도 최 선교사 부부의 아이디어다. 네팔에서 키즈카페라니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내 속으로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키즈카페에 필요한 놀이기구를 구입하려면 큰 비용이 들게 뻔했다. 한국에서라면 몰라도 네팔에서 그게 될까 싶었다. 그런데 그건 내 기호였다. 키즈카페는 이 지역에서 금세 핫플레이스가 됐다. 현지인은 물론 네팔에 와 있는 외국인 가정도 어린 자녀들의 놀이터가 부족한 카트만두인지라 자주 방문하고 있다. 외국 손님들의 국적도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으로 다양하다. 그야말로 국제 놀이터가 되었다. 아이들이 노는 동안 부모들은 1층 보나체에 음식과 커피를 주문해서 가져와 먹을 수도 있어서 키즈카페와 보나체가 시너지 효과까지 얻고 있다. 가만 보면 1층은 가끔 한가해도 2층이 북적이는 날이 더 많다. 3층의 공유 공간은 독자적으로 학원 같은 걸 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공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였다. 지금은 운동학원 등을 위해 고무 매트가 바닥과 벽에 설치돼 있고 3층의 일부는 시골의 만두가게를 정리한 최 선교사 부부의 생활 공간으로 쓰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결정 과정에서 잘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팀 사역을 가능하게 한 힘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팀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후임이 결정할 자유를 선임이 주는 것이다. 후임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든 선임이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 서로 신뢰를 얻는다. 그 아이디어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신뢰의 바탕이 된다.
우리 사이에는 심지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최 선교사가 임의로 바꿔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도 있다. 카펙 운영권을 현지인에게 넘긴 것이 그 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기초는 같이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다. 레시피는 주로 내가 만든 것인데 최 선교사가 임의로 그것을 바꿀 때가 있었다. 내 생각에 그렇게 하면 맛이 조금 없어질 것 같은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 불편해도 나는 말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의 변경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었다. 나는 이 위임과 동역의 원칙을 이미 네팔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한국인 선교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전혀 어려울 게 없었다. 결과적으로 위임받은 이들에게 더욱 주인의식이 생기고 그것이 더 크게 작용해서 자기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신감도 생긴 것 같다. 그러므로 틀리다고 생각해도 말하지 않는 것, 만족스럽지 않아도 참고 지적하지 않는 것이 팀 사역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 바탕 중에 하나는 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다.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염두에 둘 일이다. 신뢰 속에 생기는 공통 분모. 최 선교사 부부는 본화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언약학교에 장학금으로 보내주고 있다. 그들이 아직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와 급여 등으로 돈이 나갈 곳이 많지만 이 선교사가 우리 학교에서 단기 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인 듯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 선교사가 내가 일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같이 일하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서로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다. 최 선교사와 나는 성격이 완전히 반대이다. 하지만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며 영성을 공유하고 같이 요리하고 식당을 함께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동질감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이것은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시너지였다고 생각한다. 각자 잘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역하다 보니 그 열매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어느 날 네팔의 동료 선교사가 최 선교사와 내게 말했다. 최 선교사의 말투나 생각이 진 선교사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무슨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냐? 나는 특별히 가르쳐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 별로 없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다. 마치 소가 뒷걸음을 치다 뭘 밟는다는 말처럼 선임 선교사와 후임 선교사가 식당에서 같이 요리만 해도 될 일이었다. 남자들은 보통 같이 운동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친해지는데 우리는 식당에서 그걸 경험한 것이다. 특별한 대화도 없었지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신뢰의 공통분모가 생기도록 공유하는 특별한 일이 있기는 하다. 그것이 예배이다. 여기에 주일, 휴일은 양력으로 토요일이라 한국에서의 습관을 따라 다음날 일요일에는 우리 부부만 모여 한두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에서도 나의 주 업무는 설교이다. 최 선교사 부부가 고맙게도 내 설교를 듣기를 기뻐한다. 한국어로 듣는 설교가 고프다는 것이 우리 부부끼리 모여 예배를 시작한 계기였다. 그들이 내게 원하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이 감사하다. 나는 그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예배에서 감당하고 있다. 물론 내가 그들의 고민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민하던 주제를 내가 어떻게 알고서 말씀으로 해석해 주느냐고 말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팀 사역을 하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 같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본화체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함께하며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다. 파트 4. 새로운 선교 이양과 기독교 교육. 12. 썸타기와 면역 반응과 이양. 선교사에게 주어진 궁극의 목표 겸 임무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이양일 것이다. 교회를 세워 목회하든
언약학교처럼 교육 선교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하든 언젠가 그 사역을 현지인이 이어가도록 넘겨주는 것이다. 간단한 이유로 선교사가 평생 그 사역을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 어떻게 하면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이양하여 현지인이 주인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린다. 현지인에게 일찌감치 권한을 이양하고 나는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은 그것 말고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이양의 모델은 보통 선교사가 은퇴할 무렵이나 어느 정도 사역의 기둥을 세운 다음에 시작되거나 이뤄지는 것이다. 보통은 현지인이 선교사의 개척 단계에서 같이 출발해 동반자 관계를 이룬 다음 현지인이 자립, 괄호 열고, 셀프 서포팅, 괄호 닫고, 자전, 괄호 열고, 셀프 프로파게이팅, 괄호 닫고, 자치, 괄호 열고, 셀프 고버닝, 괄호 닫고, 를 할 수 있도록 선교사가 도와서 이양하는 것이 순서이고 방법이다. 하지만 내 경우는 일반적인 이양의 시기와 방식에 비해 시작점과 그 방식이 달랐다. 사실상 처음부터였고 권한부터 넘겨준 것이었다. 어찌 보면 중간 단계를 뛰어넘은 점핑 같았다. 게다가 나와 맞는 사람과 연결된 이양도 아니었다. 어떤 사역을 누군가와 함께할 때 나와 맞는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혹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과 일하면 잘 될 것으로 예상한다. 내 기억에도 우리 학교에 그런 교사가 최소 2명은 있었다. 똑똑하고 명문대를 나오고 성격도 좋은 사람들이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불편한 교장 선생님을 밀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미숙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을 선택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부터 리더십 이양에 다르고 새로운 모델과 이론을 만들어 오고 있었다. 힘은 있지만 쓰지 않기로 결정하기. 나는 교장 선생님에게 행정에 대해 위임하면서 월급 봉투도 그가 교직원들에게 주게끔 했다. 그러자 학교의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 교장 선생님으로 된 것으로 보였다. 그건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중심이 된 것이고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 된 것을 의미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존재하지만 내 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모든 돈이 이사장의 손에서 나갔다. 학교의 대소사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이고 월급날이면 이사장이 교사들을 일일이 면담하고 기도도 해주면서 봉투를 건네주었다. 거기에서 힘이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힘이 되는 돈은 내 손에서 나가지만 그 손에서 힘은 빼기로 결정했다. 학교에 돈이 들어오는 경로와 시스템에 대해선 나와 교장 선생님만 아는 것이지만 돈의 집행권과 교사들의 임금 결정까지 교장 선생님의 전결사항으로 만들어주었다. 쉽게 말해 학교에 필요한 돈은 외국인 이사장을 통해 들어가지만 사용하는 권한은 현지인에게 가지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그림자처럼 심지어 투명 인간처럼 지냈다.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누구도 내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끔 행동했다. 간혹 교감에 해당하는 코디네이터와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관해 내 의견을 물어왔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기를 반복하였다. 교장 선생님과 의논하도록 하고 소소한 결정에는 최대한 관여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사장은 나이지만 요나단처럼 혹은 종처럼 살기로 한 이상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입을 굳게 닫았다. 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8번은 162페이지에서 끝났습니다.